지금으로부터 한 7년 지나면 우리 한국의 여러분들 같이 여자분들의 평균 수명은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데 여자는 평균 기대 수명이 92세. 정말 우리 연약한 남자들은 89세까지 산대요. 네, 전 세계에서 한국의 여성들이 1등을 먹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강 수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묵상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건강하게 내 힘으로 운동하고 사회생활하는 걸 우리가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안타깝게도 지금 2012년, 14년, 16년, 지금 올해 2024년까지도 65세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만 65세가 넘은 분들이 혹시 계시다고 하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내가 어땠는지. 그러면 대부분 큰 병이 한번 지나갔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만 65세부터 69세까지 생체 나이는 급격하게 노화가 와서 요걸 잘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건강 수명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병약한 상태로 앞으로 30년, 4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초간단 두뇌 건강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요새 혹시 치매, 뇌졸중 이런 거 막 걱정하고 그러세요? 네. 그러면 여기 중에서 혹시 내가 나의 두뇌는 약간 노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예전 같은 이러한 기억력이 아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20년간 초간단 두뇌 건강법을 연구하고 여러분들께 오늘 비결을 엑기스만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지나면 우리 한국의 여러분들 같이 여자분들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일까요? 90살 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자는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데 여자는 평균 기대 수명이 92세. 정말 우리 연약한 남자들은 89세까지 산대요. 네, 전 세계에서 한국의 여성들이 1등을 먹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강 수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기대 수명이에요.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2032년이 되면 란셋이라는 유명한 논문에서 한국의 여성들은 제일 오래 살 거다, 세계에서. 그런데 이 하얀 부분이 건강 수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묵상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건강하게 내 힘으로 운동하고 사회생활하는 걸 우리가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안타깝게도 지금 2012년, 14년, 16년, 지금 올해 2024년까지도 65세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65세를 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64.1세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2030년까지 이 건강 수명을 한 70.1세로 올리는 게 복지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 수명이 왜 65세를 못 넘느냐? 그건 한마디로 우리가 노화라는 건 매일매일 조금씩 늙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급격하게 꺾이는 나이가 65세입니다. 만 65세. 혹시 이 자리에서 혹시 65세 넘으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만 65세를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만 65세가 넘은 분들이 혹시 계시다고 하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내가 어땠는지. 그러면 대부분 큰 병이 한번 지나갔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만 65세부터 69세까지 생체 나이는 급격하게 노화가 와서 요걸 잘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건강 수명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병약한 상태로 앞으로 30년, 4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점점 가야 되는데 점점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도 저희한테 그런 걸 원치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실제로 노화 연구의 시작은 이 두 마리 원숭이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왼쪽 원숭이와 오른쪽 원숭이 중에서 어떤 원숭이가 더 나이 든 원숭이일까요? 오른쪽. 네. 놀랍게도 이 원숭이는 나이가 똑같아요. 너무 놀랍죠? 이게 보면 왼쪽 원숭이는 밥도 아주 영양식을 먹고 그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C 채널의 방송 강의도 열심히 듣고 필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러면 이렇게 피부가 팽팽해졌고 이 오른쪽 원숭이는 어때요?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고 그냥 막 살고 마음대로 먹고 그다음에 뭐 혈압 관리도 안 하고 이랬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두 마리 원숭이를 부검을 해봤더니 죽고 나서 뇌가 한쪽 원숭이, 왼쪽 원숭이 굉장히 건강했고 오른쪽 원숭이는 굉장히 뇌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뇌 노화가 피부 노화랑 같이 갈까요? 좀 이상하죠? 네. 우리가 딱 보면요. 얼굴이 갑자기 늙기 시작하면 그거는 뇌가 갑자기 무슨 큰일이 생긴 겁니다. 자, 우리가 난자와 정자가 합쳐진 걸 이름 뭐라 그래요? 수정란. 수정란이 우리 개구리 나날 같은 거 배웠죠? 인간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 수정란에서 난할이라는 걸 거듭을 해서 나중에 팔도 생기고 다리도 생기고 심장도 생기고 장도 생기고 뇌도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냐면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이라는 걸로 나눠서 생겨요. 그런데 내배엽은 내장을 만들고요. 중배엽은 뼈와 근육을 만듭니다. 그러면 외배엽에서 어디가 뭐가 생기냐면요. 놀랍게도 피부하고 뇌가 생겨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옆자리 한번 돌아보시면 귀에 주름이, 귓볼 주름이 이렇게 세로로 있으면 치매나 뇌졸중이 많이 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뇌와 피부는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혹시 이 중에서 세로로 있는 분들 계십니까? 자, 세로로 이게 귀걸이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거, 이게 키스난 거 어떠냐고 막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세로로 깊은 주름이 있으면 그럴수록 뇌 노화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피부 노화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가꾸면 피부가 팽팽해진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슈퍼레이저. 예,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나의 신체 나이보다 나의 뇌 나이가 20, 30년 더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슈퍼레이저, 슈퍼맨이 아니라 슈퍼레이저. 우리는 이제 슈퍼레이저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앞으로 큰 사고나 큰 재앙이 닥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50년 이상 여기서 더 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슈퍼레이저가 돼야 되는데 정의가 나이보다 이러한 젊은 두뇌를 가진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앞으로 두뇌 건강, 그다음에 예방, 치매 예방, 뇌 노화의 아주 핵심 목표입니다. 특징이 뭐냐 하면요. 또래 대비해서 기억력이 월등히 좋은 사람이 슈퍼레이저가 되더래요. 자, 너무 놀랍죠?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여자분, 까르멘 넬로 피체. 네, 91세 현역 모델입니다. 무려 우리도 찍지 못한 누드 사진을 2024년도 90세에 찍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리고 가운데 왕 드션. 만 89세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게도 얼굴은 그렇다 치는데 이 몸 좀 보세요. 네, 우리도 만들지 못한 식스팩을 네,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워킹을 하고 계세요. 자, 마지막. 예, 이태리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중국도 있다면 우리 한국에는 대표 누구? 이길려 여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지금 95세세요. 근데 이 피부하고 그다음에 말씀도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제 이 길병원에서
아시는 분이 기획조정실장을 하고 계시는데 회의에 들어가면 매주 회의를 하는데 젊은 사람보다 회의 내용을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냐 하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뉴스에서 많이 이제는 뉴스에 나오기엔 너무 옛날 분이시죠. 네. 자, 뉴스에 많이 옛날 뉴스에 많이 등장했었을 것 같고 우리 역사책에서 많이 배웠는데 사실은 베디 에이저의 예인데 보시면 조 흑백 사진 아주 옛날 사진 있어요. 자, 맨 왼쪽에 있는 분 누구?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 가운데 있는 분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마지막에 있는 분이 스탈린. 자, 우리 옛날에 배웠어요.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이런 거 혹시 배웠던 기억 나세요? 여기서 아주 젊은 분들은 안 배웠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맞아요. 예, 40대 초반까지부터는 안 배운 것 같아요. 이거를 저희는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한반도를 어떻게 통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회담이 1945년에 열렸습니다. 얄타라는 곳에서 열렸는데요. 우리는 저기에 이제 회의로 끼지를 못하고 이 강대국, 미국, 영국, 소련 이 세 정상이 이제 회의를 합니다. 실제로 스탈린은 한마디로 소비에트, 그때 당시에 소련이죠. 소련의 공산주의 교두보를 한국에 만들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분단을 원했어요. 그리고 영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가까워요, 멀리 있어요? 멀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독립정부로 우리가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회담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분단됐습니다. 38선을 딱 긋고. 자, 왜 우리가 분단됐느냐? 바로 매드 에이저의 표상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처칠의 혈압은 기록에 나와 있지 않고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혈압은 지금 1939년에는 120에 80이었다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 하고 가운데 쉬고 또 한 번 해서 재선이잖아요. 이분은 연달아 3선을 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혈압약은 없고 혈압만 체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혈압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KGB가 어떤 첩보를 입수했느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혈압이 높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왜 생체 실험을 했던 나라들 있잖아요. 소련, 일본, 독일. 그러니까 고혈압은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소비에트 이 스탈린이 그 첩보를 해서 요 얄타 회담 당시에 좋은 보드카를 이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다음에 처칠 수상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얄타 회담 당시에 얼마였냐? 220이에요. 요즘에 220은 응급실 오셔야 되는 혈압입니다. 근데 그렇게 혈압이 높았으니까 결과적으로 단백뇨도 나오고 막 심장도 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의 원하는 대로 한반도가 38선을 긋게 된 게 이 역사 70년이 넘는 분단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 한 나라의 운명도 바뀐다. 그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드럭스 앤 에이징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혈압은 적정하게 낮춰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프랭클린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의 예를 들고 있어요. 무려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셨을 때 혈압은 무려 350이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빠샤 하는 이소령, 그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 모두 다 혈압 때문에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 뇌부종으로 사망을 했어요. 혈압이 높아서. 자, 그래서 우리가 뇌를 건강하게 지키려면 두 가지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 조금 어려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중요 1, 시작. 글림패틱 시스템. 글림패틱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뇌 안에는. 뭐냐 하면 신경세포를 영어로 글라이얼 셀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림파틱이 뭐냐면 림프구. 우리가 사실은 이게 손가락에 상처가 나면 우리 피 나온 다음에 약간 굳은 다음에 누런 물 나오죠. 그게 림프예요.
그래서 이건 온몸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면역계통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주는 작용을 해요. 옛날에는 이런 걸 몰랐는데 한 5, 6년 전부터 우리 뇌에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시스템이 글림패틱 시스템이라는 게 알게 됐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수면 중에 약 90%가 활성화돼요. 특히 깊은 수면을 잘 취했을 때. 그래서 사실은 불면에 내가 만성 불면 환자다. 그러면 뇌의 노화를 일으키는 나쁜 단백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그러한 찬스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치매도 오고 뇌졸중도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글림패틱 시스템. 이 방송 끝나고 나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글림패틱 시스템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향후 10년 안에 이 글림패틱 시스템을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젊은 슈퍼레이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뇌 가소성이라는 그러한 거예요. 가소성이 뭐예요? 뇌가 변한다는 거죠. 뇌가 계속 이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변합니다. 만 20살의 뇌는 완성이 되고요. 이 뇌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그 20살부터 계속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25살 되면 다 치매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얼마나 좋아요. 돌이켜서 보면 20대 너무 좋았죠. 생기도 있고 에너지 넘치고 밤새워도 힘들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뇌신경세포와 세포 사이에 연결 다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시냅스라고 해요. 이 시냅스는 평생 생겨요. 자, 어떻게 모양을 갖고 있느냐. 저 밑에 촘촘하게 예쁜 컬러풀한 사진인데 저게 바로 제 뇌의 시냅스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 오기 전에 MRI를 가지고 제 뇌를 그려봤더니 저렇게 시냅스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관리를 하시면 여러분의 시냅스가 저렇게 강해지면서 뇌가 변할 수 있다는 게 뇌 가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뇌의 항노화를 어떻게, 두뇌 건강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글림패틱 시스템을 이용해서 노폐물을 빼고 그다음에 우리 뇌를 살리는 뇌 가소성을 이용한다.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원칙에서 어떤 걸 하면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레이저가 되는 7가지 습관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뭐죠? 자신의 뇌를 점검하다. 두 번째, 스마트하게 음식 먹기. 그다음에 세 번째, 운동하기. 그다음에 스트레스 멘탈 다루기. 그다음에 5번째, 수면 습관. 6번째, 쉬어가는 습관. 7번째, 치료는 똑똑하게, 약 복용은 현명하게. 그중에서 제가 밑줄 친 거를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체크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뇌 건강을 위한 식생활 수칙. 가장 중요한 거는 과식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식은 뭐냐 하면요. 밥그릇을 깎으세요. 전체 밥그릇이 있으면 3분의 2 정도 드시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 잡곡 위주로 140g 정도 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지방 식사. 세 번째로는 등푸른 생선, 올리브유, 채소, 과일, 차, 그다음에 종합 비타민, 그다음에 물을 6잔 정도 먹자. 이런 건 다 알고 계시는 거. 실천이 어려울 뿐이지. 하나하나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요. 60대 미만에는 45g이고요. 60세 이상에는 60g이에요. 자, 그러면 단백질 60g은 뭐를 의미를 하는 걸까요? 내가 고기 1인분을 먹는데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지? 혹시 세보신 분 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먹는 두부라든지 계란이라든지 그게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6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보세요. 60g을 먹어야 되는데 돼지고기 목살이 1인분에 요 맨 밑에 그림에 있거든요. 23g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돼지고기 목살 1, 2, 3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란 하나에 6g 들어있어요. 네, 여러분들 삶은 달걀 10개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스마트하게 음식 먹기가 뭐냐면 60g에 해당되는 단백질을 먹는 게 되게 좋아요. 자,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먹는 습관을 말씀을 드릴게요. 두부 반모가 23g 들어있습니다. 저는 두부 반모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계란을 삶아서 2개를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3g에 12g이니까 35g이죠. 저는 이제 60세 미만이니까 아직은 제가 10g만 더 먹으면 되니까 고기 반찬 조금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 60세 넘었다. 그리고 혹시 취약하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60g 이상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로 다 안 된 20g, 30g 모자르잖아요. 그럴 때 단백질 보충 음료를 드시는 거예요.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브랜드 네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로 딱 돌리시면 순수 단백질이 몇 그램 들어있는지 적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모자른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영양소, 단백질 설명드렸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칼슘입니다. 자, 나는 칼슘 그냥 기타 브랜드의 칼슘 영양제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나 실제 칼슘이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칼슘 제제 드시고 계시는 분. 꽤 있을지 텐데. 네. 자, 근데 사실은 좋기로는 영양제보다는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러냐면 칼슘 제제도 칼슘 카보네이트, 칼슘 비스포스포네이트 뒤에 화합물이 붙어요. 왜냐하면 알약으로 뭉치기 위해서 칼슘만 딱 정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약 복용을 스마트하게 해야 뇌 건강에 좋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약을 너무 과다하게 드시면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높게 들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보시면 자, 우리 그 한국인의 건강식품 최고 좋은 생선 멸치. 네, 100g당 2,400mg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미꾸라지. 추어탕 못 드시는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미꾸라지도 상당히 높다고 되어 있고 건미역, 깨.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정말로 슈퍼브레인의 대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원 음식들이 대부분 이런 영양 성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칼슘을 댈 수 있으면 음식으로 보충하시는 걸 기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제가 단백질, 두 번째가 칼슘, 이제 세 번째 비타민 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새는 이제 영양제에 비타민 D와 칼슘을 혼합한 제제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안 좋을 것 같죠? 우리가 비타민 D가 비타민 A, D, E, K가 무슨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예, 실과 때 저희 다 배웠잖아요. 지용성 비타민이고 나머지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몸에 과다하면 밖으로 빠져나가요. 근데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다하면 몸에 쌓입니다. 그러면 이 지용성 비타민은 먹는 걸로 과연 흡수가 되느냐? 사실은 알약으로 잘 흡수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내 비타민 D 레벨을 측정을 해서 내가 모자르면 주사 맞는 게 훨씬 더 흡수가 빠릅니다. 그런 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왜 비타민 D가 이렇게 부족한가? 왜냐하면 우리가 일조량, 한마디로 햇빛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일조량 제일 모자른 도시가 어디냐면 서울이에요. 혹시 이 C채널 강의들을 울산에서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긴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마 다 서울에 사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서울에 사는 동안에 일조량, 햇빛이 없으면 비타민 D가 합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비타민 D가 거의 80~90% 이상 모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검진할 때 기본 항목 플러스 비타민 D 레벨을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까지가 비타민 D가 부족하냐면요. 서울, 인천, 수원, 춘천, 청주, 대전, 대구, 전주, 광주까지. 네, 울산부터가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37도 위도에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이렇게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함유한 음식들 보시면 옛날에 우리 간요구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등푸른 생선, 특히 연어, 고등어, 삼치, 장어, 버섯도 표고버섯, 양송이, 두부, 달걀, 우유 유제품. 그래서 우리 두부 아까 어디에 나왔어요? 단백질 나왔고 비타민 D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두부, 그다음에 달걀, 우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옛날에 배웠을 때 뭐라고 불렀냐면 이런 걸 완전식품이라고 불렀습니다. 다 이렇게
뇌 건강에 관련이 됩니다. 비타민 D는요, 실제로 모자른 사람이 치매에 더 많이 온대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충분하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뇌 건강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많은 이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운동이에요. 근데 치매를 예방하는 운동이 따로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이건 제가 얘기한, 김희진이 얘기한 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의 WHO에서 2019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치매 예방 운동? 조금 낯설죠. 이걸 딱 발표를 하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이거는 한 70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했더니 치매 예방이 됐다. 얼마나 예방이 됐느냐? 40% 이상 됐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주일에 중강도 150분 이상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고강도 75분 이상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강도가 뭐고 고강도가 뭘까요? 중강도는 뭐냐면 조깅이에요. 조깅이나 막 빠르게 수영하는 거. 자, 그렇게 150분 이상 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없어요. 네, 진짜. 그다음에 고강도는 뭐냐면요. 100m 달리기 75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또는 암벽 등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걷는 거를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산보도 좋아요. 하지만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는 약간 빠른 속도로 말을 겨우 할 수 있을 정도의 빠르기로 일주일에 5일 이상 1시간 정도 걸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한 유산소 운동이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근력 운동, 그다음에 스트레칭 운동을 같이 병행하되 어떤 비율로 유산소 2, 그다음에 근력 스트레칭 1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치매가 예방이 됐대요. 얼마나? 40%나. 자, 그러면 근력 운동, 스트레칭 운동, 나 PT 안 받는데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공원 가면 기구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충실히 하시면 돼요. 네. 자, 우리 한번, 이제 조금 오래됐으니까 우리 고든 자세의 중요성인데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자, 일어나셔서 한번 한번 펴보세요. 네, 흔드시기도 해도 좋고요. 쭉 한번. 자, 이렇게 하고 등도 이렇게 쫙 날개 쪽지가 11자 되게 쭉쭉쭉 한번. 왜 못 펴세요? 네, 쭉 펴시고 자, 한번 이렇게 내리시고 그다음에 한번 자리에 앉아 보세요. 자, 고든 자세가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영양소 되게 많은데 제가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의 성분인가 하면 뼈와 근육의 성분입니다. 우리가 뇌 노화가 되지 않으려면 글림페틱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뇌에는 물을 6잔 이상 먹는 이유는 몸에 있는 물을 충분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뇌를 보호하는 물이 하루에도 1리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만들어진 물은 어떻게 돼야 돼요? 노폐물을 싣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디로 나가느냐? 저렇게 글림페틱 시스템을 돈 물이 척추까지 내려와서 하루에 3번의 순환을 돌아서 나갑니다. 물도 필요하지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경추나 요추가 휘어졌다. 그러면 하수구가 막혀요. 뇌는 어떻게 됐느냐? 저렇게 뇌가 막 물이 확 차버립니다. 그러면 치매나 파킨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거는 바른 자세와 운동을 할 수 있는 영양소를 내가 충분히 먹고 있느냐. 스마트하게 음식을 먹고 있느냐를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의 자세는 어떻는가. 지금 제가 쭉 진행하면서 제가 자세 잘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셨는데 자, 항상 어떻게 자세를 가지시면 되냐면요. 머리 위에서 마리오네트 인형 아시죠? 이렇게 당기듯이 나의 자세를 잘 가지시면 비교적 뇌에서 이렇게 물이 잘 나간대요. 아까 전에 앉아있을 때보다 한번 쫙
땡기고 앉았더니 머리가 약간 청량한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고든 자세의 비결입니다. 우리 글림패틱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근육이 빠지느냐? 바로 칼로리 때문인데요. 보면 이 근감소증 정의 밑에 있는 근육 사진인데, 이 넓적다리 자른 사진인데요. 바깥에가 피부, 그다음에 피하 지방, 근육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나이가 들면 피하 지방이 늘어나요. 왜 늘어나냐 하면 뇌 측면에서는 같은 1g당 칼로리가 높은 영양소가 몸에 남아있으면 더 유리해요. 그게 뭐냐 하면 지방이에요. 지방은 1g당 9kcal의 열량을 냅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1g당 4kcal를 내요. 그러니까 뇌 측면에서는 나이가 들면 이제 숨만 쉴래. 그러면서 근육을 모두 다 지방으로 바꿔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내 몸에 있는 지방을 근육으로 바꿔버리면요. 뇌가 내가 20살 젊은 줄 알아요. 그러면서 뇌세포를 안 죽입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팔을 한번 눌러보세요. 얼마나 물렁물렁한지. 많이 물렁물렁. 자, 그다음에 60세 넘어서 사실 살찐 것 때문에 고민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주 과체중이 아니면 체중을 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근육으로 바꾸세요. 머리 둘레 크고 다리 둘레 크면 치매가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절대 다이어트 너무 마르신 것 같아. 너무 전부 다 마르신 것 같아서 조금 더 근육 운동을 많이 하셔서 뇌를 건강한, 우리 젊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수치는 이렇게 하나로 정리를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혈압 같은 경우에는 위의 혈압보다 아래 혈압이에요. 아래 혈압이 80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30에 100이다 혈압이. 그러면 어떻게 돼? 약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지 않나? 100이, 위가 130이에요. 드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아래 혈압이 높을수록 동맥경화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보면 위의 혈압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아래 혈압이에요. 꼭 그러니까 건강검진 가셔서 아래 혈압 확인하시고 85, 90만 돼도 위험해요. 네, 그래서 필요하면 적은 용량의 고혈압 약을 드셔야 아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다른 나라 분단을 안 시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두 번째로는 혈당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11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세 가지 콜레스테롤 기억하시면 되는데 총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중성지방, LDL 적절한 수치가 있는데요. 총 콜레스테롤은 200 이하 맞추시면 되고 중성지방은 150 이하, LDL은 70 이하를 맞추시는 게 뇌 건강에 가장 좋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수면이에요. 우리 참 잠 못 자서 다들 고민하실 텐데 노화가 되면 수면을 일으키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젊은 분보다는 굉장히 노인들은 깊은 잠이 없어요. 그러면서 글림패틱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뇌에 노폐물이 쌓이는 건 노화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처럼 내가 수면을 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생체 시계도 노화되고 멜라토닌도 감소하고 밖에 잘 안 나가면 빛을 안 받으면 멜라토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 때문에 깊은 수면이 줄어드는데 너무 놀랍게도 똑같이 8시간을 자도 낮잠이 늘면 암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 낮잠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놀랍죠. 멜라토닌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멜라토닌의 역할은 수면이라든지 생체시계 활성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항노화, 면역, 함염증, 그다음에 보면은 암 예방이나 항암 작용 같은 게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먹는 멜라토닌 말고 빛을 봐서 내 뇌에서 나오는 송가선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이 얼마나 잘 분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는 충분히 잠을 자면 암 예방도 되고 그다음에 젊게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뇌 노화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수면 습관, 수면 위생은 어떻게 하는지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정해진 시간에 깨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기.
우리 그 이길려 여사님은 지금 7시간을 꼬박꼬박 주무신대요. 낮에 하루 1시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1시간 이상은 계속 걷는데요. 걸으신대요. 그분이 보톡스만으로는 그렇게 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노력을 습관처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낮에 적당하고 충분한 운동과 햇빛 쬐기. 그렇죠? 세 번째, 카페인은 오후 2시 이전까지. 자, 몸에 커피를 드시면 남아있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12시간이면 나갈 것 같으세요? 안 나가나? 커피를 드시면요, 몸 안에 잔존하는 건 36시간이에요. 오늘 마신 커피는 내일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선호해서 마시는 나 아침에 커피 먹어야 잠 깰 수 있어. 그건 어떻게 보면 나의 수면 사이클을 다 망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혹시 커피 먹고 따뜻해서 잠잘다는 분도 계세요. 그 외에 나는 불면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커피는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낮잠도 20분 이내에 자야 돼요. 많이 잘수록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취침 3시간 전부터는 식사나 땀나는 운동은 중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계라는 게 활성화되면서 한마디로 뇌를 흥분시켜요. 그럼 멜라토닌이 쏙 나올라 그랬다 싹 들어가요. 못 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셔도 우리가 소화시켜야 되는 장으로. 그러면 뇌로 가서 글림페틱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피가 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못 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우리 스마트폰 휴식기는 반드시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성경 말씀 보거나 책 보시면 참 좋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잠이 안 온다. 그럼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1시간 이내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광자극은 지금 낮이라는 인식을 뇌에 줍니다. 그러면서 뇌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취침 1시간 전부터 노란색 조명도 하얀색, 백색 말고 노란색으로 어둡게 깔고, 그다음에 스트레칭, 복식 호흡, 명상, 독서를 하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중단해야 되는 습관. 여기 그런 분들 안 계실 것 같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흡연, 음주, 탄산음료가 놀랍게도 불면을 일으켜요. 엄청나게 많은 카페인이 있어요. 콜라, 사이다 안 됩니다. 그다음에 카페인, 그다음에 과도한 염분 섭취, 짠 음식이 들어가면 배추 절일 때 우리 넣잖아요. 물이 빠져나가듯이 뇌의 물도 밖으로 막 빠져나오면서 푹 뇌가 물에 젖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느리게 나이 드는 뇌의 비결은 바로 여러분의 습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기억력이 뭐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슈퍼 에이저가 되는 분들은 대부분 기억력이 대단히 좋은 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이길려 여사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네, 김영석 교수님도 그렇습니다. 네, 김영석 교수님도 한양대학교에 강의하러 오셨는데 40분을 앉아서 딱 서서 강의 드래프트 없이 그러니까 강의 너무 잘하세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순재, 어저께 타계하신 이순재 탤런트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도 아산병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폐렴으로 입원하긴 하셨어도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대본 외우셨대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숨이 가쁜 그 순간에도. 그분이 5개 국어에 능통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DNA는 오늘 우리의 DNA가 다르고 매일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다음에 정기적인 운동. 제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유산소 2, 근력 1, 스트레치 1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활동. 이건 뭐냐면 강의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러분의 말씀을 손으로 쓰는 거. 손은 몸에서 5%지만 뇌에는 이만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쓰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뇌 건강을 지키실 수 있어요. 반드시 명심하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정신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하는 분야는 뇌에 관련된 거니까 매일 새로운 소식이 너무 쏟아져요. 왜냐하면 뇌는 너무 모르는 게 많거든요. 저는 뭘 새로운 걸 하냐면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이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합니다.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 한 장 한 장을 하는데 성경이 총 1166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이 3번째예요. 벌써 10여 년이 흘러갔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를 들어도 제가 의학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다가 이제 3번째 듣기 시작을 하니까 드디어 조금씩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창세기 7장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성경 말씀, 열심히 그 깊은 신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듣고 오늘 말씀 똑같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내게 다가오는 말씀은 매일 다른 것 같아요. 3년 전에 그 말씀과 1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7장은 또 전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 나는 성경을 빡싹하게 외웠다. 그러면 의학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신경, 뇌의 가소성을 촉진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살리고 혹시 지금 내가 이전까지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해서 뇌에 노폐물이 많이 쌓였잖아요. 노폐물이 많이 쌓였으면 우리는 지금부터 하면 글림패틱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여러분의 쌓인 뇌 노폐물을 한 방에 확 날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